파트 2 시작합니다. 라라랜드 라라라라라라라. 뭘 더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 환상적인 퍼포먼스를 보면. 이 자체로 영화 같아요. 영화를 보면은 그쵸.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원혜가 저절로 나오죠. 네. 아이고 박지선이가 왜 이렇게 오버하나 싶으시겠죠. 하지만 영화를 보고 오시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겁니다. 아주 흥분인데 기분 좋은 흥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약간 슬픈 내용도 있고 보기에 따라서 또 굉장히 슬플 수도 있는데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일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원래 그 뮤지컬이란 게 사장된 장르 같잖아요. 옛날 장르 같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럴 때 뮤지컬이 굉장했잖아요. 네. 근데 한동안 8, 90년대 뮤지컬이 거의 없다가 90년대 중반에 뮤지컬 붐이 다시 살아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된 작품이 바로 몰랭 로즈거든요. 네. 니콜 키드만 나왔던. 그리고 나서 몇 년 뒤에 시카고가 나와서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으면서 완전히 휩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뮤지컬 붐이 살아나게 됐는데 요즘 뮤지컬을 보면 사실 시카고 같은 걸 보면 굉장히 싸늘하잖아요. 냉소적이고 아주 이렇게 풍자적이고 이런 내용을 갖고 있어서 적어도 옛날에 뭐 프레드 아스테어가 나오거나 진 켈리가 나오는 것 같은 고전적인 그런 사랑을 믿으면서 낭만적인 뮤지컬은 요즘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네. 그런 뮤지컬을 라라랜드가 살려냈단 말이죠. 되게 전통적인 느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배우들이 막 입고 나오는 옷에서부터 그리고 막 헤어스타일부터 배경이 언젠가 싶을 정도로 그쵸. 그쵸? 머리 스타일도 그렇고 여주인공의 그렇습니다. 드레스도 그렇고 예. 현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전적인 느낌, 그러면서 향수를 체현한 듯한 느낌이 이제 영화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데 영화에서 구체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영화들의 장면들을 따와요. 예를 들어서 뭐 Singing in the Rain, 사랑은 비를 타고, 그 다음에 밴드웨건 같은 영화 이런 너무 유명한 뮤지컬들의 장면들을 살짝 코멘트를 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처음 같이 이렇게 LA가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서 춤을 처음 추잖아요. 같은 데서, 네. 춤을 어떻게 추기 시작하냐면 처음에 그 가로등을 살짝 한 손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보이면서 시작하는데 그 장면은 Singing in the Rain의 가장 유명한 춤 장면에서 따온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고전적인 할리우드 뮤지컬이 갖고 있는 향취를 다시 살려냈다라는 측면에서 또 이 영화가 장르적으로 갖고 있는 의미가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장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 LA가 진짜 삭막한 도시거든요. 특징도 없고. 그래요? 네. 저도 이제 뭐 잘 아는 건 아니지만 한 1년 정도 거기서 연수를 한 적이 있어요, LA에서. 그때도 느꼈는데 미국 전체를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느낄 때 도시마다 특징도 있고 굉장히 또 화려하고 또 뭐 이런 부분이 뉴욕 하면 떠오르는 거, 샌프란시스코, 뭐 시애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LA는 약간 좀 약간 저개발의 풍경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고층 건물들도 한 군데 모여 있고 뭐 이런데 이 영화만큼 LA가 낭만적으로 나오는 영화도 드물다. 영화에서 가장 멋지게 나오는 데가 그 그리피스 천문대잖아요. 네. LA에서 너무 유명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남산타워 같은 그런 느낌일 텐데. LA에서 유명한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몰랐어요. 그냥 어떤 뮤지엄인 줄 알았는데 확실히 1년 살고 오는 데랑 다르네. 돈 좀 썼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근데 거기서도 그렇게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그 도로를 다닌 적은 있지만 천문대를 저도 안 갔거든요. 왜냐하면 약간 서울 사람들이 남산타워 안 가잖아요. 안 가죠.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데인데 어찌됐건 거기서 찍은 장면도 있고 또 이제 LA 이제 바깥쪽으로 수많은 비치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레돈도 비치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유명한 재즈 카페 같은 데가 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어요. 그게 극 중에서 재즈가 뭔지를 알려주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인 밴드가 막 재즈 하잖아요. 네. 그게 라이트하우스 카페인데 네. 실제로 레돈도 카페에 있는 유명한 카페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등장시키는 방식으로 영화에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참 멋지게 표현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영화를 두 사람이 각자 자기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은 재즈 피아니스트로 또 한 명은 이제 연기자로. 근데 당연히 이 얘기는 사랑 얘기잖아요. 그 사랑 얘기를 먼저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두 사람은 각각의 영역에서 아웃사이더라는 얘기를 짚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각각 그 세계에 있지만 그 세계의 어떤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일단 남자의 경우를 보면 이 남자인 세바스찬이 사실은 재즈 피아니스트로서 아주 화려하게 자기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재즈를 하고 싶은데 현실에서는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를 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죠. 참다 못하고 자기 연주를 할 때 바로 해고가 됩니다. 저는
그런 반응이 나올 줄 몰랐는데 사실 되게 갑자기 마이너 코드로 해가지고 재즈로 막 넘어가는데 멋있잖아요, 솔직히. 멋있죠. 핀 조명 딱 떨어지면서 되게 멋있잖아요. 막 누르르르 막 이러고 치니까 저는 그래서 레스토랑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다들 연주가 딱 끝나고 나니까 썰렁하죠. 정색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딱 해고당하고 그러고 보니까 좀 약간 씁쓸한 것도 있었죠. 이 영화의 카메라 워크를 보면 그냥 화려하게만 카메라 워크를 구상하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인물 주위를 카메라가 360도로 회전하는 장면이 3번 나와요. 그중에 첫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캐롤로 땅땅거리다가 자기 마음속에 예술호는 이걸 용납 못하는 거죠. 정말 연주하고 싶은 음악은 따로 있죠. 그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할 때 카메라가 딱 회전을 돌아요? 하죠, 주위를. 네. 이 장면이 미아에게도 하나 있어요. 그게 한 후반부쯤에 나오는 미아 오디션 장면. 오디션 장면에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노래 속에서 자기의 꿈을 강하게 피력하는 부분에서 카메라가 역시 그녀 주위를 360도로 회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얘기할 수가 없는데 스포일러 때문에 마지막에 이 영화의 가장 놀라운 장면이 있는데 그 놀라운 장면에서 키스를 할 때 카메라가 회전을 하죠. 근데 이 3번은 다 공통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인물이 사실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허락되지 않은 자리에서 자기의 가장 절실한 부분들을 표출하는 장면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카메라 웍도 그냥 화려하게 구사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직업이 영화 그러니까요. 그 아웃사이더에 관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머지 한쪽을 또 볼 수 있잖아요. 미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디션 미아의- 자꾸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오디션을 떨어지는 거야 뭐 재능에 관한 문제일 수도 있고 기회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 파티 장면이 첫 장면이잖아요, 사실상. 아, 네. 파티에 가서 보시면 파티에 가서 잘 어울리고 싶은데 너무 힘들어하고 접근해오는 남자도 귀찮고 그래서 사람들은 막 춤추고 노래하는데 거기서 혼자 쓸쓸히 있다가 화장실 가가지고 막 그렇죠. 혼자 약간 막 블루스 발라드 같이 막 혼자 약간 느려지면서 불러요. 그렇습니다. 사람들 속에 네. 외로운 고독을 나. 느끼죠. 어쨌건 그 자리에서 파티가 자기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나오죠. 그래서 혼자 밤길을 그냥 언덕길을 걸어 내려오는 거죠. 이 파티장에 본인은 어울리지 않는 단 한 명의 아웃사이더죠. 그리고 이 남자는 그 레스토랑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단 한 사람이죠. 근데 지나가다가 음악이 나오는 걸 듣고 충동적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가죠. 바로 그날이거든요. 그러니까 2명의 아웃사이더가 그렇게 처음 만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뭐도 걱정했냐면은 미아 걱정을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때가 이제 윈터였거든요. 네. 그 파란색 시스루 그 드레스 입고 길거리 걸어가잖아요. 추울 수 있죠. 얼마나 걱정했는데요, 제가 미아. 네. 근데 LA가 춥지는 않아요. 영화에도 보면 첫 장면이 겨울인데 안 가보지. 아니 안 가봐서가 아니고 영화에서 보면 첫 장면이 뭔가 하면 일기예보 나오잖아요. 차가 꽉 막혔는데 LA를 안 가봤어. 실수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네네. LA가. 네. 아, 겨울이 별로 안 춥고. 겨울에는 다 반팔 입고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거기요? 그리고 처음 일기예보에 뭐라고 그러냐면 겨울 이렇게 자막이 나오는데 첫 대사가 오늘 일기예보 오늘도 덥겠습니다. 28도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겨울인데도 28도인데 뭐 영화에 집중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네. LA도 안 가보고. 아유 LA 라라랜드 볼 거면 LA도 한번 갔다 와야지. 그게 무비썸 진행자로서 또 그게. LA 또 살다 왔다고 제가 또 이렇게 LA 부심을 부려서 죄송합니다. 네네. 어쨌건 네. 영화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고 환상적인 두 번의 2인무 장면이 있잖아요. 둘이 같이 춤을 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탭 장면하고 그렇죠. 그 그 천문대에서 추는 볼룸 장면. 댄스 추는 장면. 야 거기서 이렇게 허리를 잡고 싹 올릴 때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거기 그때 나오는 음악 진짜 좋아요. 음악도 너무 좋고 그 마지막에 이렇게 다 끝나고 들어와서 착석하는 장면이나 네. 몸을 밀어 올릴 때 그 환상적인 분위기 같은 게 영화에서 너무 멋지게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 두 장면은 영화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인데 네. 그 두 장면에는 어떤 대사가 깔려 있냐면 그 장소가 별게 아니다라는 대사가 깔려 있어요. 처음에 두 사람이 2인무를 출 때 밤에 그 LA 거리를 쫙 보면서 높은 곳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별거 없네요 라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더니 춤을 추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장면에서 그 장소를 환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 공간이 아니에요. 세계가 아니고 거기서 추는 춤, 다시 말해서 예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 예술이면서 환상이면서 꿈이지 결코 현실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 천문대에서 춤을 추잖아요. 네. 심지어는 우주까지 올라가서 은하수를 배경으로 춤을 추잖아요. 그래서 그 장면에서는 그럼 천문대는 멋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가을 장면의 마지막 그 에필로그 직전의 장면을 보면 두 사람이 천문대를 낮에 처음 올라갑니다. 대화를 하죠. 오디션이 이틀 뒤에 결과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하다 하면서 마지막 대화를 사실상 두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낮에 천문대 처음 와봤는데 낮에 보니까 진짜 별거 아니네 이런 대사를 둘이 하게 되죠. 천문대였어요? 네. 저는 그 대사 할 때 그 공원인 줄 알았어요. 네, 그 공원 안에 있는 천문대니까. 공원 안에 있는 네네. 천문대예요? 그린피스 파크 안에 있는 LA를 안 가봤어요. 또 LA야. 네. 라라 하시면 되는데. 일을 잘 몰라야지. 네네. 어쨌건 같은 장소인데 영등포는 잘하는데. 영등포도 거기서 이렇게 춤추시고 개그 하시면 진짜 아름다운 곳이 됩니다. 네. 영등포 로타리에서. 네, 로타리에서. 제가 허리 밀어 올려드릴까요? 이렇게. 멋있을 것 같아요. 네. 아, 거기가 거기군요? 거기가 거기입니다. 거기가 거기예요? 네.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곳을 영화에서 두 주인공이 별곳이 아니다라고 초치는 대사들이 다 나와요. 그러네요. 그 말인 즉슨 결국은 그 장면을 우리가 아름답게 기억하는 건 예술이 아름답고 꿈이 아름답고 허구가 아름다운 거지 그 장소가 실제로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라는 건 곧 세계이고 현실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모든 낭만적인 풍경과 사랑의 뭐 생로병사와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한시적으로만 아름다운 거다라는 거죠. 브라보! 3분 남았는데. 브라보! 이렇게 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더 이제 스포일러에 관한 얘기는 또 마지막 겨울 부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3부에서. 더불어 저는 그 호수 장면 왜 이렇게 좋아요? 라이언 고슬링이 호수에서 그 자꾸 나오는 그 노래 City of Stars 그거 휘파람으로 싹 하는데 그거 진짜 좋더라고요. 이렇게. 네. 못하세요 휘파람? 못해요. 바랄 걸 바라야지. 네. 그거 잘하고 내가 잘생겼으면 라이언 고슬링 했죠. 네. 여기서 지금 이렇게 말품을 팔아가지고 지금 1시간째 지금 힘들어 죽겠구만. 라이언은 휘파람 한 번 불면 되는데 나는 진짜 말을 지금 몇 분을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 장면이 네. 그 왜 이렇게 심플하고 멋있죠 그게? 네. 왕왕왕 웅장하게 화려했던 것도 멋있는데 글쎄. 고슬링이 휘파람 아 저도 그 팍 휘파람 하고. 너무 멋있더라고요. 네. 와. 제가 휘파람 부르면 뱀 나온다 그럴 거예요. 네. 엄마한테 혼나죠. 글쎄 말이야. 밤에 휘파람 부는 거 아니야 이 새끼. 진짜 아주 후줄에 맞죠. 네. 하여튼 라이언 고슬링 멋있습니다. 네. 사랑해요. 네. 취향 저격 무비 속 시작합니다. 갈수록 질문 수준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라라랜드는 미리 보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부산영화제에서 아마 보시지 네. 않았을까? 제가 일단 먼저 하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뮤지컬 영화가 너무 기대됩니다. 지선 누나 어떤 씬이 가장 인상 깊고 좋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희진님께서 희진님께서 콕 집어서 지선 누나 이렇게. 고맙습니다 희진님. 제가 또 희진님을 위해서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을 얘기를 안 했는데 어떤 그 후반에 한 집중적인 플래시백. 플래시백. 그 아주 영상들이 기가 막히고요. 마술 같고 또 거기에 그 집중적으로 나오는 플래시백에 영화 2시간 동안 나왔던 음악들이 다 들어가요. 네. 와 소름 끼치고 그 장면이 너무 예뻐요. 네. 영화를 다 보시고 나면 다른 장면을 꼽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 장면을 보면 아 영화라는 게 진짜 마법의 순간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아마 받지 않으실까. 어떤 분 또 볼까요? 이분 한번 볼까요? 네. 권준호님. 다미엔 차젤레 감독은 위플래시는 라라랜드를 만들기 위한 연습 같은 영화라고 했는데요. 두 작품을 통해 다미엔 차젤레 감독의 영화적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단 그 데미안 샤젤 감독이 말한 바에 따르면 원래 최초의 영화로 라라랜드를 만들려고 했었대요. 그랬는데 신인 감독이 증명도 안 됐는데 갑자기 첫 장편 영화로 이런 영화를 만들겠다? 돈도 많이 드는데 만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실력을 좀 보여주고 흥행에도 어느 정도 성공하고 그러면 두 번째 영화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영화를 만들 확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먼저 기획해서 만든 게 위플래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지금 해주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편의 영화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사실은 세계관이 좀 비슷하다. 데미안 샤젤의 세계관일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과 사랑은 양립할 수 없다고 믿는 것 같아요. 위플래시도 그렇고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에서의 성공은 반드시 인간관계에서의 어떤 파탄 혹은 이별 이런 걸 갖고 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위플래시는 굉장히 차갑고 이 영화는 굉장히 따뜻한 영화지만 그런 내밀하게 어떤 통하는 그런 세계관이 있지 않겠나라는 거고 하나고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장면의 의미가 같은 장면도 있어요. 위플래시의 어떤 클라이맥스에 가시게 되면 그 연주하는 장면을 커튼 뒤에서 아버지가 커튼 사이를 이렇게 보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들이 신기에 가깝게 연주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장면을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봐요. 이 영화에도 연주 장면이 있습니다. 무대에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고 존 레전드가 멋지게 부르고 어떤 키보디스트로서 이 주인공인 세바스찬이 멋지게 연주해서 막 여성 팬들이 막 환호하는데 처음에는 그 모습을 객석에 있는 미아가 막 좋아서 즐기다가 표정이 점점 어두워져요. 그럴 때 미아가 그 장면을 쳐다보는 표정과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드러머로서 무대에서 연주하는 걸 봤던 위플래시의 장면에서의 그 표정은 사실상 같은 의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장면이 같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도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점점 질문도 좋아지고. 네. 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무비썸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저는 정말 라라라라라 파트 3로 돌아올게요. 네.